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연속 멀티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홈 경기에서 8승 1무 2패를 거두고 있고, 지로나는 최근 10경기에서 4무 6패를 거두면서 5경기 무득점. 5경기 무득점. 5경기 무득점. 5경기 무득점. 안녕하세요. 평소와는 다르게 앞부분을 시작해본 짬TV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승부 예측으로 선정했던 경기들, 정말 하나같이 쫄깃쫄깃하고 제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든 경기들만 계속 이어졌었죠. 자, 먼저 아우크스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역전의 역전, 거기다가 지동원 선수는 2호골에다가 좋은 활약상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면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구자철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하면서 부상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별다른 활약상을 못 보여줬었지만은 아무튼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뮌헨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는 메시가 페널티킥 2번 중에서 1번을 놓친 것도 모자라서 수아레즈 선수도 결정적인 기회 두세 차례를 계속해서 놓치면서 1대0 스코어가 쭉 이어졌었고, 정말 쫄깃쫄깃한 경기가 이어졌다는 거 덕분에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아탈란타 경기는 아탈란타가 행운의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었었고, 그 이후에 후반전에 2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승리를 챙기게 되었었죠. 이 경기에서 피아텍 선수의 존재감이 또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피아텍 선수가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선수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경기. 카시미로가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후반전에 지로나의 공격력이 완전히 그냥 몰아치면서 후반전에 2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일 선수를 넣었는데 베일은 존재감 제로, 거기다가 라모스 선수가 후반 막판 퇴장까지 당하고, 와우,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지난 회차 승부 예측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근데 아탈란타 대 AC밀란 경기는 지난 프로토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AC밀란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제가 틀린 거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경기는 진짜 정말 깝깝합니다. 진짜 될 듯 될 듯 안 되네요, 레알 마드리드가. 자, 아무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차 승부 예측 경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A컵 경기,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리옹 대 바르셀로나 경기, 리버풀 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 경기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첼시는 최근에 리그 홈 경기에서 8승 3무 1패에 26득점 9실점으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9년에 리그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었고, 3번 진 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6대0 대패를 당한 바가 있죠. 이거 보는 내내 저는 정말 이게 첼시가 맞나? 첼시가 진짜 망할 대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물론 2차전도 있지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 FA컵 경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거. 그리고 첼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익명의 선수가 귀띔을 했는데, 만약에 맨체스터 경기,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리그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만났는데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에게 진다, 그러면은 사리 감독을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만 구단주의 그 감독 자르는 그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 성격을 생각한다면은 이거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쉽게 봐선 안 돼요. 참고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컵대에 포함한 무패 행진이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링가드와 마샬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전반전에 바로 펼쳤고, 거기다가 이제 후반전에 뒤처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 만회 골을 넣으려고 악을 쓰다가 오히려 체력만 낭비를 한 셈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좀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링가드 마샬 부상으로 루카쿠, 산체스, 마타 이 선수들 중에서 이번에 선발 출전을 좀 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루카쿠 선수는 1월 3일 뉴캐슬전 이후에 무득점, 산체스 선수는 아스날전 이후에 무득점, 마타 선수는 작년 12월일 거예요. 이게 아닌가? 1월 초인가? 아무튼 64강전 이후에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맨유 입장에서 믿을 거는 포그바와 레시포드, 데에야. 근데 FA컵 경기에서는 데에야 대신에 로메로 선수가 나오죠. 가끔씩. 이번에는 로메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로메로도 하는 거 보니까는 믿을만 합니다. 데에야 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해 봤으면 하고요. 이런 걸 모두 따졌을 때에는 그래도 첼시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체스와 루카쿠를 솔직히 좀 못 믿겠어요. 이 폼도 폼이고 솔샤르 감독이 이끄는 그 전술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산체스 선수는 진짜 그냥 겉도는 것 같아요. 그냥 겉돌고 그냥 볼 뺏기고 어떻게 해서든 뭐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사리 감독이 운명이 걸려있는 한판이기 때문에 왠지 여기서 명예회복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리옹 대 바르셀로나 경기.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은 경기 내용은 좀 아쉽고 그 경기 내용이 레알과의 구강컵 경기에서도 무승부로 끝나면서 좀 드러나게 돼요. 물론 이 경기에서 메시가 잔부상으로 좀 교체 출전에 그쳤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는 최근 경기 내용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메시 선수가 5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활약을 했는데 수아레즈 선수가 한 골에 그치고 있다는 거. 최근 들어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티뉴와 오스만 덴벨레도 그렇게 믿을만한 전력은 아니다. 거기다가 수비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거나 아니라면 뭔가 좀 경기 내용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릴 거예요. 바르셀로나는. 리옹의 입장에서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무패를 저지한 바가 있고 거기다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득점력, 여기에 멤피스 데파이도 있고 다른 몇몇 선수들이 5골에서 8골을 넣으면서 리그 40골 중에서 32골을 합작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누가 골 넣을지 알 수가 없고 다양한 공격 전개로 득점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리옹이 1승 5무. 물론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경기도 있었지만은 끈질긴 경기력을 펼치면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아마 리옹이 좀 약간은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본다면은 이번 원정 경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고 높게 평가가 될 것 같지만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역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리옹의 승리, 무승부를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 승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버풀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리버풀은 반다이크 선수가 이번 1차전에 결정을 하게 돼요.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선수의 존재감이 너무 커요. 리버풀은 반다이크가 있고 없고의 그 수비력은 반다이크 영입전의 그 수비를 떠올린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이날두, 아놀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었고 경기력을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이점이 될 것 같고 10일 휴식은 이점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경기력이 막 살아난 상황에서 흐름이 좀 끊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은 10일 동안의 체력을 좀 충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클롭 감독이 그래도 도르트문트 시절에 분데스리가를 많이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게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윌러 선수가 징계로 이번 리버풀 경기에 모두 나설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로벤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이 점이 좀 약간 안타깝지만은 레반도프스키, 알칸타라,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이 공격진에서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원정 경기,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전패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리그를 합쳐서 홈에서 1패밖에 거두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이번 경기에서 좀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지 부담이 없는데, 뮌헨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1점 차로 지거나 아니면 무승부, 혹이라도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홈에서 정말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에서는 좀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리그 경기를 생각해보면은 뮌헨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은 리버풀은 쉬운 경기를 펼친과 동시에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의 컨디션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봤을 때는 반다이크가 없어도 이번에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도 있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리버풀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승리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확실한 골잡이 그리즈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즈만 한 명으로는 안 돼요. 어쨌든 또 다른 공격수가 활약을 해줘야지 그리즈만에게 기회가 가든가 이 선수도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코스타 선수가 막 복귀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경기력이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고, 모라타 선수는 임대에 왔는데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깝깝한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블락의 이 선방 능력이 있고 고딘의 이런 수비적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이거를 믿고 가야 되고, 거기다가 시메오네 감독이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험이 꽤 많잖아요. 그거를 좀 믿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벤투스는 호날두, 만주키치, 디발라가 버티고 있는 이 공격진을 믿고 가야 됩니다. 호날두는 득점포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고, 만주키치 선수는 플레이메이커로서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디발라 선수도 한 번씩 이렇게 득점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이걸 믿어볼만 합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샤는 많이 상대해봤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4-15 시즌 제외하고는 상대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약간 변수가 될 거예요. 레알 바르샤하고는 다른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좀 유벤투스에게는 살짝 껄끄러울 것 같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많이 상대해봤고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호날두의 존재가 아마 유벤투스에게는 믿을만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유벤투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많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4-15 시즌 상대 전적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승 1무로 앞섰다는 거.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최근 경기력을 생각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저는 유벤투스의 원정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호날두나 아니라면 이제 만주키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어쨌든 홈에서 지기를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다 그리즈만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는 첼시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옹 대 바르셀로나 경기는 리옹의 승리나 무승부,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리버풀 승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좀 리옹의 이변은 생겼으면 좋겠고 다른 이변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